살다 보면 이런 분이 꼭 계십니다. 나이가 드셨는데 왠지 모르게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어딜 가든 환영받는 분. 반대로 똑같이 나이 드셨는데 점점 혼자가 돼가는 분도 계시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두 분의 차이가 대체 뭘까?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 내 말버릇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을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을까? 나이 들수록 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스스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말려놓으니 좋은 사람들의 말버릇, 그들이 무심코 쓰는 말 한마디의 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복을 불러들이는 단 한 줄의 표현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이 말버릇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당신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 말버릇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말려놓으니 좋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은 뭘까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짧고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됐을 때 상대를 먼저 높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더 있고 싶어집니다. 둘째,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그릇을 보여줍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더 커 보이나요? 신기하게도 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나서 제가 열심히 관리했더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품격 있어 보이나요? 두 번째 말을 들은 의사는 다음에도 이 환자를 더 정성껏 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품이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성공했을 때도 덕분이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덕분이고, 고비를 넘겼을 때도 덕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이룬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배려가, 누군가의 기도가 항상 함께였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말려놓으니 좋은 사람입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은 남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높이는 동시에 나의 감사함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모여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이제부터 말려놓으니 좋은 분들이 자주 쓰는 말버릇 5가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버릇, 잘 됐네. 이 말은 상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손자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신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러십니다. 그래, 근데 다음엔 더 잘해야지. 또 어떤 어르신은 이러십니다. 어머, 잘 됐네.
고생했다. 손자 입장에서 어느 할머니한테 다음에 또 전화하고 싶을까요? 잘 됐네는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진심으로 기뻐해 준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말려눈이 좋은 분들은 남의 잘된 일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잘 됐네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 마음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말버릇,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상대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새겨 듣는다는 건 잘못을 덮어주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좀 짜게 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이러십니다. 이게 뭐야?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또 어떤 시어머니는 이러십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며느리 입장에서 어느 시어머니 댁에 더 자주 가고 싶을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나이 들수록 완벽함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려눈이 좋은 분들은 오히려 이 말을 더 자주 씁니다.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오래 머뭅니다. 세 번째 말버릇, 나도 몰랐어. 이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직함,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를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젊은 사람 말을 듣고 나도 몰랐어, 신기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순간 젊은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어르신께 뭔가를 드렸구나. 이분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 기분이 다음에 또 찾아오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아는 척하기 쉽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려눈이 좋은 분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몰랐으면 몰랐다고 합니다. 나도 몰랐어. 이 말은 당신이 아직도 배우는 사람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네 번째 말버릇,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따뜻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손주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었을 때, 자식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 곁에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말은 삶에 대한 감사가 담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불평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지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삶이 좋아집니다. 말려눈이 좋은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탄할 줄 압니다. 그 감탄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말버릇, 내 덕에 내가 산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당신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가끔 찾아왔을 때, 이웃이 반찬을 가져다 줬을 때, 손주가 전화를 해왔을 때, 고마워 한마디로 끝내는 것보다 내 덕에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가슴에 뭔가가 꽉 찹니다. 내가 이분께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분 삶에 의미가 있구나. 그 마음이 다음에 또 찾아오게 만들고,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들고, 더 오래 곁에 있게 만듭니다. 말려눈이 좋은 분들은 이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머뭅니다. 이 다섯 가지 말버릇은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덕분입니다가 나오고, 기뻐해주고 싶으면 잘 됐네가 나오고, 품어주고 싶으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가 나옵니다. 결국 말려눈이 좋은 분들의 말버릇이라 목을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려눈을 멀리하는 조심해야 할 말버릇들도 있습니다. 듣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상대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가장 듣기 싫은 말입니다. 이미 힘든 사람한테 내가 뭘 했어 라고 하는 순간 상대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다음에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사람한테는 말 안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위로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같은 상황도 말 하나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나는 안 그런데. 이 말은 상대의 고충을 듣다가 무심코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던데. 나는 그 나이에 다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 힘듦을 인정받지 못했구나. 이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비교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 요즘 것들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젊은 사람들의 귀가 닫힙니다. 요즘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주 하는 분 곁에는 젊은 사람이 잘 안 옵니다. 말려눈이 좋은 분들은 세상이 달라진 걸 받아들입니다. 요즘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 마음을 엽니다. 네 번째, 나는 이제 다 틀렸어. 이 말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우려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말려눈이 좋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직 하고 싶은 거 있어. 그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을 다시 모여들게 합니다. 다섯 번째, 한숨과 함께 나오는 말들. 아이고, 힘들어. 언제 죽나. 다 귀찮아. 이런 말이 입버릇이 되면 곁에 있는 사람이 무거워집니다. 걱정은 되는데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자꾸 듣다 보면 지쳐서 멀어지게 됩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 한마디를 붙여보세요.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았으니 됐지. 이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들이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버릇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말버릇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 이 질문 하나면 당신의 말버릇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려눈이 좋은 분들의 마지막 공통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말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은 처음보다 끝이 더 오래 남습니다. 밥은 먹었어?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 말과 밥은 먹었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이 말의 차이 느껴지시죠? 같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어도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말려눈이 좋은 분들은 말의 끝을 항상 따뜻하게 닫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오랜만에 자식 집에 갔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와 있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여기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그날 며느리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진짜 좋은 분이다.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 말 한마디가 이 집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말끝에서 만들어지는 말려눈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말려눈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말의 무게를 더 잘 아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살면서 상처받은 말, 힘이 됐던 말, 오래 기억에 남는 말. 그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 한마디는 젊은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로 말씀하세요. 덕분입니다. 이 말 한 줄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관계를 살리고 말려눈을 바꿉니다. 누굴 만나든 이 말부터 꺼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잘 됐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몰랐어.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네 덕에 내가 산다. 이 말들은 모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의 말버릇입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바뀌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집이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장이 두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이 차가우면 곁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따뜻한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말려누는 하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말버릇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나눠주신다면 그 따뜻한 말이 더 멀리 퍼질 거라 믿습니다.